네, 오늘도 뜨거운 이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땠습니까? 어제보다는 확실히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일단 현재 서울 기온이 예. 아직 영하이기는 하네요. 네. 영하 2.7도라고 하고요. 근데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6도에서 12도로 예상돼서 그래도 추위는 한풀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건조한 날씨는 이어진다고 해서 예. 산불 위험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산불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1차 변론기일이에요. 오후 네. 2시에 진행이 되고요. 예.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에 마지막 변론이 열리게 됐습니다. 네. 별도로 증인 신문은 없고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증거 조사를 먼저 하고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시간 동안 마지막 종합 변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리고 윤 대통령이 시간 제한 없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변론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차례로 짚어보죠. 네. 최종 변론. 자,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일단 국회 측이 어제 회의를 열고 마지막으로 그 전략을 점검했거든요. 네. 정청래 위원장이 최종 변론에 윤 대통령이 왜 파면이 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윤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서 앞선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입법 폭거, 부정선거 의혹 등을 주장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아무래도 강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동욱 수석 대변이 어제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이 과정을 또 한번 강조할 것 같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의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부당한 것에 대한 항의도 할 것이고 마지막 부분에는 국민에게 끼친 혼란과 불편함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의 말씀도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국정 방향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담길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 심판 이후에 대통령으로서 심판 이후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윤상현 의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계엄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 그리고 나아가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동안 10차 변론을 통해서 양측의 주장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네. 오늘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종 진술이 있습니다. 윤 그렇죠. 대통령이 시간 제한 없이 최종 진술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떤 메시지가 여기서 나올지가 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측의 변론 기조를 좀 보면 가늠이 되는 부분이 네, 있는 네. 게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경고성이었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될 걸로 보이고요. 네.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의혹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밝혔던 것처럼 내란 공작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사과하는 대국민 메시지, 기각에 대비한 국정 운영 구상이 담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탄핵 소추가 기각됐을 때 자신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제안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을 면하려고 조건부로 뭘 하겠다라는 거는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라면서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최종 진술까지 다 듣게 되면요. 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결을 거쳐서 결정이 나오게 될 텐데요. 통상의 경우를 보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해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 네. 만약에 주심 재판관이 소수 의견이라면 다수 의견 재판관 중에서 결정서 초안 작성자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초안 작성자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선고 날짜는 언제쯤 발표될까요? 글쎄요. 일단 이게 최종 변론기일이라서 내일 나올까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게 선고 날짜를 공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선고 기일이 잡힐 그 주에 당사자들에게 기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함께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군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 2017년 3월 10일에 선고가 됐었는데 이틀 전에 날짜가 공지가 됐던 거거든요. 그랬군요. 그때 8일에 날짜가 공지가 됐고 또 그 시간은 오전 11시에 선고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이 선고 날짜, 시간 이게 다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텐데 뭐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종 뭐 표결을 선고 직전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고 날짜나 시간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헌재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자, 오늘 오후 2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국회 오늘 법사위에서 명태균 특검법 어제 의결이 된 거예요. 네, 어제 의결됐습니다. 앞서 지난 11일에 야 6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고 17일에 법사위 법안 소위에 상정했는데 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고 이제 퇴장을 하면서 결론이 나지 못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일주일 만에 논의를 하게 된 겁니다. 어제도 여당은 특검법안 내용에 반발해서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을 했고요. 야당은 더는 표결을 미룰 수 없다라고 보고 어제 소위에서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법안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일단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명태균 씨를 둘러싼 여론조사 조작 의혹 그리고 예.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를 할 수 있고요. 예. 이렇게 인지 사건이 포함이 되면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범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까지 겨냥하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데 여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대선용 악법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이렇게 국민의힘 모두가 사실상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악법이다라면서 항의를 했고요. 예. 장동혁 의원도 명태균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력한 대선 후보들도 다 포함할 거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반발 속에 법안은 소위에서 처리가 됐고요. 네. 자, 이 법안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모레 이르면 모레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과반 의석을 보유한 야당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데 네. 다만 변수가 있어요.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 연일 여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죠. 네, 우선 홍준표 시장인데요. 네. 명태균 씨 측 남상권 변호사가 2022년 1월 19일에 명 씨가 주선을 해서 윤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났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윤 대통령은 후보였던 거고요. 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이 특정 인물의 전략 공천을 요구했다고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명 씨 측은 이 만남을 포함해서 명 씨랑 홍 시장이 최소 4번은 만났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예. 또 2021년에 국민의힘 복당 과정에서 명 씨가 자신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대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녹음 파일을 공개한 건데 이 명 씨가 2021년 10월 28일에 지인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었던 겁니다. 명 씨는 지인한테 홍 시장 복당을 위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설득하고 만남을 주선했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홍 시장이 하루에 5번씩 자신한테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홍 시장이 복당을 위해서 명 씨에게 매달렸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홍 시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잠시 뒤에 홍 시장 입장도 들어보고요.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폭로도 이어갔습니다. 역시나 남상권 변호사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네. 김영선 전 의원에게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홍 시장은 명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어요.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네. 일단 지난 20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명태균 씨와는 뭐 정권 교체 후에 딱 한 번 전화를 받아준 게 있는데 그건 간단한 안부 전화에 불과했다라는 그 글을 남기기도 했고 예. 어제 추가 주장에 대해서 홍 시장 측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사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 오 시장 역시 완전한 거짓말이다.
일축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명태균 씨가 폭로를 하고 있고요. 네. 관련된 인사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이재명 대표 대선 행보, 사실상 대선 행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는 종교계를 방문했다고요? 네,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인 상진 스님을 잇따라 예방하고 지금의 전국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면서 말 그대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경제 방송으로 유명한 유튜브 방송 3프로 TV에 출연을 했는데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생각을 밝혔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자고 한 거예요. 돈 벌어서 비싼 집 살겠다는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각자 자기 돈으로 사는 건데 세금도 많이 거두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 현재 세율에 대해서는 굳이 손대야 되겠냐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부동산 세제에 가급적 손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와도 만났습니다. 어떤 네. 이야기 나눴습니까?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 전 총리가 개헌을 포함한 정치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대표도 이제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내란 상황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한민수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예. 중도 보수 발언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네. 김 전 총리가 이 대표가 당 정체성의 단정적인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면이 있다라면서도 예. 중도 보수층의 신뢰를 받기 위한 취지였다는 걸 이해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비명계 대권 주자 가운데 한 사람 김경수 전 지사요. 네. 광주, 전남을 방문했죠. 네, 어제 광주를 찾았는데요. 정권 교체를 위한 통합과 연대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건데 최근 민주당이 통합을 넘어 탄핵 연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이 대표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총리도 함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개헌도 연일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묶는 이른바 초강력 지방정부 구상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야권의 잠룡 가운데 한 사람 김동연 지사요. 네. 28일 이 대표하고 만나는데 네.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죠. 네, 이게 3년 전에 약속했던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꺼내겠다고 했어요. 그렇군요. 예. 지난 대선을 앞두고 예. 2022년 3월에 김 지사가 그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와 단일화에 합의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 김 지사는 정치교체 공동선언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과 책임 총리제 등을 담은 개헌안에 합의를 했거든요. 예. 이때 여기서 말하는 개헌이랑 임기 단축은 2028년 총선이랑 대선을 맞추기 위해서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방안을 말하는 건데 네. 그때 이제 앞서서 2022년 지방선거랑 대선을 맞추기 위해서 1년 단축을 얘기했었는데 예. 이번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형태를 좀 바꾼 거고요. 예. 네, 그 약속 이행을 분명히 얘기하려고 한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또 최근 이 대표가 당 정체성을 중도 보수라고 설정한 데 대해서는 유능한 진보가 민주당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중도 확장이 선거를 앞두고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진 핵심은 지켜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상속세 이 세제 개편 관련해서 여야 공개 토론 좀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 제안을 하고 역제안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개 토론 제안을 했잖아요. 그랬죠? 국민의힘이 어제 주제를 한정하지 말고 끝장 토론을 벌이자 이렇게 역제안을 한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우리도 그럼 원내대표가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나가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가 되겠느냐라면서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포함해서 3대 3으로 토론을 하자. 라고 제안을 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권 원내대표가 공개 토론을 제안해서 이걸 수락했더니 갑자기 또 말을 바꿔서 급이 맞지 않는다면서 3대 3 토론을 제안했다.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제안을 했어요. 주제 가리지 말고 1대1로 무제한 토론하자 촉구를 했고요. 토론 범위
형식을 놓고 계속 좀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실제 토론회가 성사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는 토론이 성사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박사연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